일단은 HMM은 요 종목 녹화하고 바로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소 이제 기억이 새롭죠. 우리가 사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돼요. 우리가 뭐 셀트리온 어제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셀트리온 쪽의 흐름을 잡아냈던 기준점이 있죠. 셀트리온 제약 별거 없습니다. 셀트리온의 제약의 월봉을 보시면요, 이게 70% 빠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습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완전히 바닥을 찍죠. 그죠? 70% 빠진 거예요. 지금의 시가총액 2위라는 이 셀트리온 제약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거래가 빵 하고 터집니다. 일부 거래가 이제 터져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 거래가 터져준 부분에 여기 또 뭐 당연히 요 구간.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요 시점부터 여기 7월까지 우리가 전량 차익 실현한 저 구간까지 거래대금이 충만하게 실려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죽으면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캔들 크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11월 25일 날 상한가 진입될 때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거래대금 또 업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으로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눈에 확 띕니다. 어느 때 띄죠? 요때. 요때 일단 눈에 띄게 되죠. 요거 봐라 라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요 기준에서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눌렸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 11월 25일부터 공략의 기준이 잡히는 거죠. 왜?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집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나와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그 어떤 종목에서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일봉 또 주봉 월봉을 보면서의 흐름에서 어떤 종목에도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은 케이스의 기준이 됩니다. 월봉의 기준에 이제 아직 뭐 중반을 이제 막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거래가 수반되어 있죠. 근데 그게 주봉으로 보시면 더더욱 눈에 띕니다. 그죠? 거래대금이 이번 주가. 그럼 요 스타트 자락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범위에 만약에 거래량이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다면, 그러면 뭐 이때 기준에 거래대금은 터져 있지만 여기서 시가총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눌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 그러면 빠져나오면 돼요. 뭐 추세 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변동이 나오는 거래가 나왔을 때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해 기준에 5월 달에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죠. 응? 그 이유는 지금 5월의 기준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조금씩 노출이 되고, 그죠? 그리고 대주주 지분 그리고 외국인 지분 합산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기관 지분까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수급이. 그래서 오늘 기준에 지금 14시 25분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아까 이제 고점 찍고 미끄러진 이유는 어느 기준이 될까요? 고점 찍고 미끄러졌을 때 프로그램 쪽에서 15,000주 정도 들어왔던 것이 7,000주까지 훅 밀렸어요. 근데 다시 7,000주 정도였던 것이 9,900주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국인 기관 수급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개인들이 흥분했다고 뭐 움직이는 케이스는 드물죠. 큰 뉴스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를 빼고 나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쭉 놓고 보시면 15,000주 또 16,000주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던 흐름, 그리고 15,000주 정도에서 멈춰져 있는데
프로그램 이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걸로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개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매수 들어오고 14만 원, 94만 원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예, 쭉 미끄러지면서 7천주 이하까지도, 그랬던 것을 다시 이제 프로그램도 일부 들어오고 아무래도 뭐 개인의 기준보다는 외국 기관 쪽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특히 뭐 기관 쪽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런데 코스피 200 지수의 비중이 다시 상향될 수 있는 위치이다. 5월 이제 6월부터 해서 코스피 200 지수의 기준.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뭐 LG화학하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3위. 그런데 3위의 저 시가총액 비중만큼 코스피 200 지수 비중을 다 주지 않아요. 왜? 16년도에 상장을 했고 성장주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실적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분식회계 논란 나왔을 때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그런 흐름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 부분을 제한적으로 둔다. 결론적으로는 그 비중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진적으로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작년 5월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이자의 물품을 백신을 생산한다. 근데 그 오보다라고 바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날 그때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해서 문자 그 관심 종목, 교육 종목에 올려드렸으면은 오히려 더 들여다보기 좋았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원체 우리 종목군들에서 지금 힘겨운 상황이다 보니 결론은 그 흐름을 뭐 다 잡아서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준 다음 주에도 들여다볼 만하다. 왜? 거래량이 3거래일째 터져 있고요. 거래대금은 3거래일째 매일매일 거래대금이 뭐 5천억 이상으로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으로. 물론 이제 화이자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만, 모더나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흐름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 맨 처음 화이자 때도 뭐 그 내용 범위를 일단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인됐다라는 폭.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터진 거래 대금 기준이니까 여기서 이제 저점의 기준점까지를 갭에 대한 목표 주가로 거래가 월등하게 터진 흐름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한다면 뭐 110만 원 기준까지 열어놓고 들여다볼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주력주의 기준으로나 아니면 수익 쪽으로 들어가서 무게감을 더 주기에는 우리도 현금 여력도 없고 그래서 교육용의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한 겁니다. 분봉 기준에서는 이제 오늘 만약에 들여다보신다라고 한다면 분봉 기준에서는 거래량 5MA, 20MA 거래량 회전율이 높은 종목이라면은 의미 있는 앞전의 거래량을 잡아드리겠습니다만 회전율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면 자체적으로는 높지만 자체적으로는 평상시 거래량보다는 높지만 회전율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질 수급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설정해 놓은 것처럼 5MA, 20MA 그렇게 해서 그 거래량의 기준대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그 거래량이 실리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린다는 건 별거 없어요. 개인들이 지금 쌓여 있는 물량을 개인들이 뭐 누가 특정 일부가 막 치고 올려서 93만 원 저 물량을 막 개인들이 막 치고 올릴까요?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러니까 그거를 외국인 기관들이 먼저 기관이 19만 주 매수한 것처럼 누군가가 93만 원 물량을 외국인 기관 쪽에서 세게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면 아 그러면 나도 따라붙을 수 있겠구나. 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장중에 잠시 언급드렸던 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상한가 육박하는 그런 흐름까지 지금 23%죠. 서린바이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주봉의 다음 주의 기준에 갭상승이 나와줄 거냐. 그렇게 해서 갭상승이 나오면 거래 또 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빵 치고 갈 거냐.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고점을 넘겨버리면 다음 주에 갭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가 베팅도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성적인 거래량 부분이 예를 들면은 서린바이오 이런 친구들 아까 마이너스권 6%에서 거래 실리고 돌리는데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일 때는 18,300원 8일은 88864 1,400억 1,500억 분이 안 돼요. 하루에 500억을 들어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전율이 높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주식수가 830만 주인데 거래량이 2,8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인 거지. 어찌됐건 이 기준에 교과서적으로 움직여버리죠. 지금은 이제 윗자락에서 물린 쪽이 맴돌고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누가 장난을 치지 않았다면 이건 시스템 매매죠. 누가 장난을 치지 않았다면 그냥 시스템 매매. 매집한 쪽은 없는 거, 매집한 쪽은 없는 거예요. 파킹. 이걸 누가 매집을 해? 매집을 했다면은 이거는 지금 자기가 대주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아예 5분봉 기준에 눈에 보이는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라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물량을 받으면 우리가 물량 바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런 흐름처럼 언제든지 교육용 기준의 종목은 나온다. 이런 흐름이 일봉으로 따진다면은 이게 뭐예요? HMM이 되는 거예요. 일봉 주봉으로 따지면. 그래서 5분봉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준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주력주의 기준에서도 불만족스럽지만은 오히려 더 좋은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갭 상승이 나와주고 뭐 그렇게 해봐야 뭐 위를 돌파하는 돌파갭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갭 상승이 나와주는 힘의 세기를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면 거래 살려놓은 실어놓은 상태에서의 강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하자. 아쉽지만 얼마든지 이제 기회가 더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DBI 텍도 급격히 이제 돌려야죠. 과도하게 이제 미끄러졌는데 갭상승 이후에 고점 찍고 두들겨 맞아서 더 아픕니다만 일단은 과도하다. 그래서 돌리는 흐름을 기준을 잡자. 그리고 금호석유도 낙폭 대비 이제 제한적인데 좀 강도 있게 돌리기를. 그리고 HMM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들여다볼 거예요.